언제까지 가? 너무 쉽지. 나는 1년이 다 돼가는구나 진짜로. 비슷한 시기에 다 왔어. 지수가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저요. 그리고 이 무리가 뭉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얘가 이제 요일을 바꾸면서부터 이제 지옥 같은 화목 지옥 같은 화목이 이제 펼쳐지고 거기다 이제 천안여고 둘이 탁 합세를 하면서 그냥 와. 근데 요즘에 안 그래. 얘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요즘에는 그래도 화목도 진짜 애들 다 조용히 공부하지 않냐? 훨씬 낫지. 너무 좋아해. 야, 너 네가 봐서 야. 이게 자꾸 안 네, 어머니한테 네, 연락 따로 할게. 네, 결제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그러는 거야. 자, 124페이지 봅시다. 이거. 자, 지금부터 이 판 경계, 판의 경계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사실은 처음 그냥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이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지구과학이 좀 그래. 근데 지구과학은 그래도 외워도 좀 외울만해. 이게 말들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는 말들이야. 생명과학처럼 굉장히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영어가 엄청 긴 거 그런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딱 외우면 될 테니까 봅시다. 자, 판 경계와 멘틀의 운동에서 이 경계를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거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여기 나온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수렴형이야. 수렴형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와. 왜 그런지는 이제 보면 알아. 자, 처음에 발산형부터 볼게. 발산형은 그냥 딱 말 들어봐도 느껴지겠지만 지각이 새로 생성되는 부분이야. 어떤 거냐면은 자,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가 지각이 여기 있던 이 판이 점점점 이쪽으로 밀리지 않겠니? 이쪽으로 밀리면서 이 안쪽에 있었던 이 멘틀 상부에 있던 이 연약권에 있던 지각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곳이야. 이것이 바로 발산형 경계야. 그러면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항상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경우와 하나는 대륙 지각이 만들어지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떻게 나눠지는지 봅시다. 자, 바닷가,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느냐? 해양 지각이든 이게 뭐 대륙 지각이든 크게 차이는 없어. 그 물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냥 그거 차이밖에는 없어. 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봅시다. 이런 식의 땅이 생기기 시작해. 자, 여기서 멘틀 대류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생기고 이 생기는 이 지역은 이제 계곡처럼 이렇게 패인 부분이 생기겠지. 자, 여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해령이라고 부르는 해령. 바닷속에 있는 거라서 해령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지도에서 여기에서 뭐냐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해령이라고 불렀고 이 가운데 요것을 열곡이라고 써놓거든.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해령이라고 부르는 분위기야.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해령, 여기가 열곡대. 그러면은 자, 이쪽에서 계속 땅이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 지각이 계속 뭔가 마찰이라는 게 생기겠지, 이쪽에서. 그럼 여기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각끼리 부딪히면서 지진들이 생겨요, 여기서. 지각과 지각이 마주치는 게 지진이거든. 계속 여기서 마찰이 생기니까 지진이 생기는데 깊은 데서는 생기지 않겠지. 이 부분에서 생기겠지. 낮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깊이가 깊지 않은 지역에서 지진이 생긴다고. 이렇게 깊이가 낮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깊은 데서 나오는 곳을 중발 지진이라고 하고, 자, 이 아주 밑에서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겠니?
딥을 심자에서 가지고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신발 지진. 그래서 이런 발산형 경계, 지각이 생기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바다에서는 해령, 이 바다 속이야, 바다 속. 해령이라는 게 생기고, 해령이라는 게 열곡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쪽에서 천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야. 자, 얘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이 있고 여기 있는 땅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오래된 지각이겠어? 얘겠지. 땅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지각이 여기 있는 지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지각인 거야. 이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것은 아마 나와있지 않아. 여기에 나와있지 않을 거야 아마.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나타나는 게 여기 어디 나와있니? 대서양, 중앙, 동태평양 해령. 어디냐면은 여기야. 나스카판. 동태평양이, 태평양을 기준으로 동쪽이 이쪽이잖아. 동태평양의 태평양판과 나스카판 사이가 어떤 지역이 되냐면은 이렇게 해령이 생기고 있는, 땅이 발생하고 있는 요 지형이야. 요 나스카판. 그러면 앞쪽에 한번 가볼까? 앞장. 앞장에 123페이지. 근데 여기 너무 작으니까 뒤에 좀 큰 거 있었던 것 같다. 여기 있다. 126페이지 다음 장 한번 봐봐. 보면은 나스카판하고 태평양판 딱 보면은 벌어지고 있잖아. 그치? 여기가 바로 동태평양 해령이야.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중앙대서양 해령은 뭐냐면은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여기는 지금 내가 표시는 안 했는데 그 다음 장에 126페이지도 보면 대서양 가운데로 쭉 돼가지고 해령이 발생하고 있어. 그치? 계속 땅이 생기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봐봐.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붙어있다가 이 해령 덕분에 떨어진 거야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봐봐라.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맨 위에다 가다 보면은 그린란드 있고 그 옆에 있는 거 뭐니?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땅 동그라미 돼 있지. 여기 뭐니? 꽃청춘에 나왔던 곳이야? 아이슬란드야 여기가. 이 아이슬란드를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아이슬란드가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섬이 두 개로 갈라지고 있어 현재. 그 안에 이렇게 깊은 계곡이 생기고 있어. 아이슬란드가 지금 땅이 두 개로 갈라지고 있는 와중이야. 여기 딱 있는 꽃 땅이야. 알겠지? 나중에 그 아이슬란드 거기 나는 꽃청춘을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뭐 나왔다라고는 내가 얼핏 얘기는 들었던 적이 있거든. 과학 팟캐스트에서. 근데 나 보진 못해가지고 모르겠어. 어쨌든 아이슬란드는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마. 자, 그러면은 발산형 경계에서 지금 해양 지각이 생기고 있는 것을 일단 발산형 경계 처음으로 배웠고, 두 번째는 대륙 지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대륙 지각 있잖아. 자, 똑같아. 물만 없어. 똑같은데 물만 없어. 봐봐. 그러니까 뭐야? 열곡 생겨요. 열곡대가 생겨. 여기가 열리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 요거밖에 안 나와. 동아프리카 열곡대 내지는 아까 아이슬란드. 그것이 가끔씩 나올 텐데 아이슬란드 내가 봤을 때 이거 해양 지각이라고 보는 게 좀 맞아가지고 여기서 빠진 것 같아. 동아프리카 열곡대. 얘네들은 땅이 계속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게 생겼어. 그래서 열곡이 이렇게 쭉 생겨. V자 모양 쫙.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똑같고.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봤을 때 얘가 더 오래된 지각이라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발산형 경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수렴형 경계는 더럽게 많거든. 뭐 이렇게 나올 게.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중요하다고. 자, 내가 요거 얘기할 때 뭐 하나 얘기해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한번 봐봐. 다음 장 봐봐. A 지금 조 중에 A라고 딱 돼 있는 게 있지. A. 그 A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옛날로 치자면은 이런 열곡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인도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유라시아판에 붙었어.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은 아예 달라. 거기가 붙어버린 케이스가 바로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생기면서 생긴 섬이 마다가스카르야.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아프리카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 있지? 자, 여기 발산형 경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야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각이 새로 생성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요거야. 발산형 경계에서 외워야 될 거는 자, 저 뭐지?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야 요거는 진짜 완전 암기하고 있어요. 완전 암기. 그리고 지도에서 어디 위치다라는 것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귀찮은 수렴형 경계가 나옵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지각이 함몰되는 곳이야. 지각이 이제 묶어지는 곳이 이름은 뭐라고 그러니? 서로 모여드는 경계. 지각이 모이는 경계야. 지각이 어떤 식으로 모이는지 한번 보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해양지각과 해양지각, 대륙지각과 대륙지각 만나는 거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배워야 돼. 자, 첫 번째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대륙하고 해양지각이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와. 봅시다. 여기 대륙지각은 근데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이 있으면 만나잖아. 그러면은 어느 한 곳이 밑으로 파고들거든? 한 곳이 파고드는데 어느 쪽이 파고들 거 같니?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해 준 거야.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높다고 그랬지. 밀도가 높은 애들이 밑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면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느냐?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가 대륙지각이고 여기가 해양지각이야. 정확하게 하면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봅시다. 자, 해양지각이 일로 쭉 믿고 파고 들어가. 왜냐하면 밀도가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지금부터. 자, 여기에서 대륙지각과 지각이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니? 지진이라고 그랬어. 그 지진과 그것이 너무 심하게 지내면은 그 지각이 용융이 돼가지고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마그마야. 용암. 그러니까 봐봐. 해양지각과 해양판과 대륙판이 딱 만났으면은 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면은 딱 여기를 갈라놓고 봤을 때 여기를 그냥 경계로 딱 갈라놓고 봤을 때 해양판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 해양판 쪽에서는 모든 일은 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렇지.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모든 화산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륙판 쪽에서 벌어져. 그래서 이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지구과학에서 진짜 많이 나온 거야. 이렇게 딱 판 경계가 있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막 지진 나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줘. 점점 이렇게 막 표시를 해줘. 그러면은 이쪽이 대륙판이 되는 거야. 여기가 해양판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 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겠니? 깊어지겠지.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천발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중발,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나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볼수록 문제도 나와. 여기에 있는 애가 지진의 그 진앙이 깊은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애가 지진의 진앙이 깊은가? 당연히 얘가 깊은 거야. 왜냐면 밑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뭐 지진도 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마찰열 때문에 여기 있는 지각들이 다 녹아. 그래서 용암이 돼. 마그마가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뻥뻥 터지겠지. 그치? 여기서 이제 화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치? 근데 이게 대륙판이다 보니까 야, 대륙판도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 얘네도 지금 삽입을 해야 되는데 얘만 계속 들어가니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륙판이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야. 밀려가지고 점점 올라가.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산맥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산맥이 형성돼. 이 산맥을 뭐라고 하냐면 습곡산맥이라고 해. 이게 습곡산맥이야. 자, 지금 봅시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현상. 봐봐. 여기가 깊이 들어가잖아. 땅이 깊이 들어가잖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구가 된다고 그래. 우리 마리아나 해구 내지는 필리핀 해구 엄청 깊은 바다지. 그게 봐봐. 필리핀하고 태평양이야. 필리핀은
필리핀은 이제 해양판이 사실 해양판이에요. 여기는 해양판이 만나가지고 섭입된 곳이 바로 해구야. 자, 요 앞에도 일본 해구 있잖아. 일본 바로 태평양 쪽으로 굉장히 바다가 깊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해구야. 그리고 봐봐, 대륙도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잖아. 깊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바다가 된다고. 바다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화산들이 막 발생할 거 아니야. 화산들이 발생하면 뭐 섬이 생겨. 화산섬들이 생겨. 그런 가장 대표적인 나라 일본. 여기가 유라시아가 대륙판이야. 태평양은 해양판이라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쭉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럼 이 대륙판 쪽에 있는 유라시아판 쪽에 있는 마지막 우리 한반도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에 있는 애들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 경계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어디? 피해? 어쨌든 생긴 것 자체가 그거는 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본 열도가 여기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생겨요. 화산섬들이 이렇게. 얘네가 일본 열도야 지금 현재. 일본 열도가 이런 식으로 생긴 섬이야. 그러면은 봅시다. 이름. 자, 호상열도. 여기가 호상열도야. 열도. 섬들이 이렇게 열지어 있다고 해가지고 열도라고 그래.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습곡산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기고 습곡산맥이 생기고 화산활동 이렇게 생기고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가 다 나타난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습곡산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맥이 뭐냐? 여기 나와있니? 안데스 산맥이야. 이게 안데스 산맥. 가장 대표적인 호상열도 일본 열도.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여기서 나타낸 해구, 뭐 일본 해구, 뭐 필리핀 해구 이런 것들은 저기 태양판과 해양판이야. 자, 여기 있는 안데스 산맥이 왜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내가 나스카판을 얘기했냐면은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요성 경계야. 남아메리카판이 여기가 대륙이고 나스카판이 해양이야. 그러니까 나스카판이 일로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남아메리카 대륙도 이렇게 밀고 있거든. 그러면서 여기에 생긴 아주 높은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이게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구분이 되잖아. 그 나라가 거기 있는 건 알고 있어. 줬으면 해. 칠레가 나라가 엄청 길잖아. 나라가 길게 돼 있잖아. 거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 이 이제 칠레, 이쪽이 아르헨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알겠지? 자, 요게 대륙과 해양지각이 만난 거야. 사실 대륙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상태가 제일 시험에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왜 호상열도가 생기는지, 왜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가 생기는지, 습곡 산맥이 왜 형성되고 하는지는 이해의 영역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암기해야 될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안데스 산맥이라든가 안데스 산맥, 일본 열도, 그리고 뭐 일본 해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긴 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생긴 거. 두 번째, 이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생겨.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은 대륙과 해양과 완전히 동일해. 완전히 동일해. 자, 둘 다 밀도가 높은데 어느 한쪽이 밀도가 더 높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느 한쪽 밀도가 더 높은 애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생겨. 봅시다. 상대적으로 큰 밀도의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을 해.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도 해구라는 아주 깊은 땅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니 화산 같은 활동이라든가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생긴다. 여기서는 안 생기는 거 하나 습곡산맥 안 생겨. 이건 왜냐하면은 대륙판이 없으니까 산맥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은 자 대륙판과 해양판과 거의 유사한데 하나가 빠지는 거 뭐 하나? 습곡산맥. 그거 하나가 빠진다. 이걸 기억하면 되고, 자 재미있는 것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야. 자,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섭입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만나고 뿡 해가지고 쭉 올라가기만 해. 그게 바로 어디? 히말라야. 히말라야.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히말라야. 얘는 히말라야는 자 다음 장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자,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히말라야야.
유라시아 대륙과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만나는 게 히말라야인데 히말라야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니? 아직도 높아지고 있어. 아직도. 대륙 지각과 대륙판이 동시에 만나는데 얘네들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서로 파고들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만나서 계속 만나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왜 조개 껍질이 발견되고 있겠니? 원래 바다였던 데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지금도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고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복잡해 계속. 어떤 놈은 좀 내려가기도 하고 뭐 또 올라가는 놈도 있고 에너지는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천발 지진. 아주 여기 가까이에 있는 데서만 천발 지진이 조금 발생하는 것 정도. 화산은 발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발 지진 정도가 간단하게 좀 등장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것은 섭입형이 아니라 여기서는 섭입형, 수렴형 중에서 충돌형이라고 불러.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이 아니라 충돌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정리해가지고 부르기도 해. 자, 이렇게 기억하고 싶고요. 자, 보존형 경계는 일단 원리는 내가 알려줄게. 근데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샌 안드레아스. 그거 하나만 거기다 이렇게 샌 안드레아스 단체 있을 거야. 있지? 보존형 경계는 샌 안드레아스. 그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이 봐봐. 이 보존형 경계라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은 아까 발산형 이것을 여기 있는 대로 사실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뭐 판의 속도가 다르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야.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 같은 거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자 이쪽은 속도가 조금 빨라. 이쪽은 속도가 좀 느려. 그러면은 이게 가는 속도가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잖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같이 가다가 아유 도저히 속도가 안 맞아서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게 딱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여기가 이렇게 딱 어긋나는 지점들이 생겨. 그치? 그럴 수 있겠지. 속도가 다르면은 판이 생성되는 속도가 다르면 얘네들이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이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긋나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샌 안드레아스 단체 하나밖에 없다. 그냥 그걸로 끝. 고민하지 마. 이게 어디냐면은 북아메리카판 여기 있는 거야. 샌 안드레아스 단체.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어. 한번 봐봐. 재밌어. 난 재밌게 봤어. 재밌어 진짜. 근데 뭐 과학 영화 아니야. 그냥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야. 자 125페이지는 나올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화산 활동과 지진과 피해가 이동.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이 우리에게 피해도 주지만 뭐 지각의 변동이라든가 에너지의 어떤 순환에 있어서의 도움도 준다. 그냥 그런 얘기죠. 도덕적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거 봐봐. 126페이지, 67페이지 아까 내가 봤던 거 전세계 판 경계 한눈에 보기. 자, 뭐 지도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교과서를 우리는 뭐 사물함 같은 게 없을 세대니까 교과서를 뭐 진짜 다 들고 다녔지만 한 번도 그 책가방에서 빼내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난 사회과 구도였어.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지금도 이거 그냥 그림은 못 그리지만 어디에 뭐 있다라고 하는 거 거의 다 알아. 근데 너희들도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면은 요 지도를 자주 보면서 이 판이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디쯤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서 있잖아. 이렇게 이름 안 주고 지도에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게도 줘.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샌 안드레아스가 딱 나오면 이건 보존형 경계다. 속도 차이에서 생긴다.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줄줄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도를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알았지?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은 뭐 보기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쭉 보면서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도 끝. 이제는 생명 시스템. 점점 마음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부터 시작해서 138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또 뭐 지구 시스템 보고 뭐 직권의 이동 이런 걸 봤으니까 생명체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야, 말이 좋아서 시스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뭐 계속 그냥 다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 사실 나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학교에서는 다 따로따로 배워줄 거야. 생명과학 선생님 들어와가지고는 이것부터 가르칠 거야, 바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최소 단위가 뭐야? 여기 나와 있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 있어.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존재해. 식물은 조직계가 존재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상의 문제야. 기능상. 우리는 뭐냐, 소화계, 뭐 호흡계 이렇게 따로 나가자. 순환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기능상의 이유로 기관계를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식물은 어떤 조직이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관, 체관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조직계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그냥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다,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형태로 우리 생명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세포의 구조하기는 내가 있잖아. 그림을 정말 더럽게 못 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거를.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분야.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어. 그치? 그리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 자, 동일하게 있는 거 한번 보자. 핵 존재해. 여기도 핵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핵 옆에 이렇게 이런 게들 막 있어. 이걸 골지체라고 한대. 이것은 사실 생명과학 가면은 다시 배워야 돼. 여기 있는 걸로는 부족해. 이 골지체랑 여기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 여기도 똑같이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겼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돼 있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뭐니? 엽록지. 요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세포막이 있고, 여기는 세포벽이 있다. 그치? 자,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일단 핵 중요한 거 뭐야? 여기에 유전 정보 있습니다. 요거 핵심이야. DNA가 있어. 그리고 너네 그 세포 분열할 때 다 배웠잖아. 핵이 이렇게 DNA가 그냥 엉겨져 있다가 세포 분열 전기가 되면 어떻게 돼? 염색체가 나타나고, 염색체가 가운데로 쭉 정렬하는 게 중기, 방추사가 나타나고, 집어당기면은 전중 후기, 그 다음에 다시 세포벽이 생기는 거 말기, 세포질 형성. 불과 3개월 전쯤에 배운 거 아니니? 아니니? 맞잖아. 3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잖아, 이거. 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하는 거. 근데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 감수 1분열 때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 나가지. 그지?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때 염색체 분열을 해가지고 감수 1분열 때 DNA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근데 생명과학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시 배워. 그런 게 있다. 자, 봅시다. 핵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DNA 배웠지? DNA가 뭐였지? 무슨 결합을 하지? 이중나선 구조인데, 걔네들이 내가 하나를 뭐라고 했어? RNA. 공유결합.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루루루 연결되어 있는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것이 두 개가 모여가지고 꼬여 있는 게 DNA의 이중나선 구조다. 자, 복습을 하세요, 제발.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DNA, RNA를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이것이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해하기 힘들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보솜은 자, 단백질의 최소 단위 뭐니? 이거 다시 한번 복습.
단백질의 최소 단위. 아미노산.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어떤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 아미노산들이 연결 쭈르륵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은 뭐지? 아미노기와 카복실기에 있는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노 이거? 물 분자 하나를 내뿜으면서 결합하는 수분이 빠지는 결합이다.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들이 너희들 지금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아미노산 합성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리보솜이야. 자 기억해. 리보솜 그거야. 나중에 다시 나온다. 이거 좀 다시 나오는 걸 잘 기억해. 리보솜이 바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이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곳이 바로 이 리보솜이야. 잘 기억해. 소포체, 골지체. 야 이거는 조금 내용이 여기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정도로만 알아. 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뭐야?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여기서 세포 호흡을 하지. 세포 호흡을 하면서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해. ATP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고 세포막 이게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있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왜냐면 이 다음번에 나올 얘기들이 되게 또 깊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세포 안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세포 안으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하려면은 어쨌든 산소가 들어와야지. 그리고 포도당이 들어와야지. 얘가 여기서 그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이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이 세포 안쪽하고 어떤 식으로 물질 교환을 하느냐.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세포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층을 인지질이라고 그래. 인지질. 이건 다 그냥 암기야. 야 생명과학은 있잖아. 다 암기야. 이것이 왜 인지질이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한 개가 인지고 이게 두 개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 가운데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그리고 이 가운데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렇게 딱 끼어 있어. 봐봐 여기 보면은 이게 낙 단백질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알고 있자. 여기가 친수성이고 여기가 소수성이야. 얘가 물하고 잘 맞나? 물하고 잘 있어. 근데 얘는 물하고 있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소수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소수성끼리 이렇게 막을 형성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밖에 있는 것과 이렇게 에너지 교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가 세포 내부고 여기가 외부라고 하면은 자,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작은 원소들. 예를 들면 그냥 산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와. 아무렇게나 큰 어려움 없이 들어와. 그런데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포도당은 C6H12O6이야. 엄청 큰 거지. C6H12O6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포도당 한 개의 분자가 굉장히 큰 분자라고. 얘네들은 이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막 단백질. 여기로 들어와. 큰 분자.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봐봐. 자, 확산 3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확산 뭐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가 있고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포도당 같이 큰 세포들, 큰 분자들 이런 것들은 이런 막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인지질 이중층 같은 경우는 산소같이 굉장히 작은 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통과해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봐봐, 얘랑 얘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옮겨가느냐 이 얘기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저 원리냐면은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돼. 너네 혹시 삼투압 들어본 적 있니? 삼투압? 삼투 현상. 이거 옛날에 뭐 계란 껍질 막 이런 걸로 실험 한번 해보지 않았어? 중학교 때? 아니. 그때 나이 중학교 때는 너희들은 많이 다르니까. 뭐냐면은 삼투 현상이라는 건 이 막이라는 걸 통해 어떤 막을 하나를 통해서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 물질이 있으면은 자 이런 큰 분자들 있잖아. 이런 큰 분자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소금이라고 했을 때 NaCl은 일로 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막이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근데 그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고농도야. 여기 저농도. 그럼 여기는 소금이 많고 예를 들면 물이 적은 상태잖아. 여기는 소금이 적고 물이 많은 상태인데 소금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물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얘랑 얘의 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물이 일로 이동을 하면은 그치? 여기 있는 물이 일로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농도가 비슷해지겠지. 자 이것을 우리는 매년 합니다. 이 삼투 현상을 매년 봐요. 어디서 보십니까?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인다고 하잖아. 그럼 배추 여기다 깔아놓고 생배추 그냥 푹 살아있는 생배추 깔아놓고 소금 뿌려놓지. 그럼 어떻게 돼? 바깥의 농도가 높은 거야. 바깥의 농도가 높으니까 배추 안에 있던 그 수분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라고. 농도를 맞추려고. 그럼 어떻게 돼? 푹 가라앉잖아. 그런 다음 물이 잔뜩 생기잖아. 그치? 그게 삼투 현상이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네도 확산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뭐 잡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세포가 이렇게 있고 바깥에 뭐 포도당이라든가 그리고 뭐라 그러지? 뭐 O2 이런 농도가 얘네보다 높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 요것이 바로 요거야. 삼투 현상.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요것을 우리 삼투 현상이라고 해. 이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확산이 일어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원형질 분리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세포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고 이 세포벽에 딱 붙어가지고 세포막이 있어. 근데 세포벽은 튼튼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그럼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됐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세포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뭐냐? 저 양파, 여기 뭐지? 자, 식물 생포 맨 옆에 보면, 맨 오른쪽 보면 세포 안보다 높은 용액 보면은 이렇게 쭈글쭈글 안으로 들어가 있지. 이 물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어려울 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다음 장. 이거는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빠바바바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있잖아. 142페이지.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있는 내용은 쭉 한번 보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할 거야.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아마 오늘은 힘들 것 같다. 오늘 내 목표로 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했어. 다시. 이 생물 총배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시간이 오래 걸려. 오늘 딱 내가 목표로 한 데까지는 했다. 빡세게 했는데 지금 아마 너희들 내가 시간이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아마 일요일날 하면 나는 한 번이라도 더 해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다 끝내고 싶으니까 일단은 지금 내가 필요하면은 오전 시간에 좀 보강을 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해가지고 지금 절반까지 사실 다 못했어. 그랬는데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디게 지금 내가 좀 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가는 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다른 스케줄 있는 애들은 나한테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줘라. 알았지? 쌤. 네.